제104회 전국체전이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수영에 전국체전에서도 한국 신기록이 나오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남 대표 선수들도 여러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관왕과 전국체전 연패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설립돼 고아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공생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공생원 95주년 행사에 참석해 약자 복지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 있는 일부 기관들이 여전히 수도권 시설 운영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남 대표 선수들의 다관왕과 전국체전 연속 우승 도전 성공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벌써부터 대기록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육상 여자고등부 200m 결승. 이은빈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확연한 격차를 보이며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3관왕을 달성한 이은빈 선수는 올해도 전남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해 벌써 100m와 200m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100m에 이어 200m에서 금메달을 따서 너무 기쁘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남의 떠오르는 기대주인 육상의 백원율 선수. 남자 고등부 400m에서 금메달을 딴 뒤 200m 우승도 노렸지만 아쉽게 2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가 많아 다관왕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일단은 400m 금, 200m 은을 땄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1600 믹스랑 1600 계주에서 이제 최대한 성적이 좋게 1등을 할 수 있도록. 카누에서도 금빛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자 고등부 카누 K2 200m 결승에서 전남 대표팀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K2 이때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서 최전까지 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딱 들어오고 나서 딱 1등에서 진짜 그냥 딱 든 생각이 와 해냈다. 일반부 경기에서도 전남 선수단의 다관왕과 전국체전 연패를 향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머 던지기 간판 스타 박서진 선수는 전국체전에서 5연패, 포환 던지기의 정의루 선수는 전국체전 9연패란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아시아 선수권, 아시안 게임을 뛰고 또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1등 금메달을 걸 수 있어서 오늘 좋았고요. 기록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하키와 자전거, 우슈 등 전남 대표 선수들이 각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시는 전국체전을 맞아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와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를 위해 종목별 경기장에 담당 공무원과 청소원을 배치해 수시로 청소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배출된 쓰레기도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면 청소차와 환경 미화원을 모두 동원해 매일 시가지를 순찰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저출산 극복과 쾌적한 양육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설치합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공공산후조리원 9호점은 오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영광 기독병원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 9곳을 통해 모든 지역에서 1시간 이내 이용이 가능해 산모와 가족들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고 목숨값이 달라선 안 된다며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의대 없는 전남의 의대 신설을 반드시 포함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를 온전히 달성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나주로 이전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매년 수도권 시설 운영비로 100억 원을 쓰는 등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입니다.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지난 2014년 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관 대부분의 시설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며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모두 7곳입니다. 여기에는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임차 비용이 들어갑니다. 각종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직원 250여 명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진흥원의 수도권 시설은 행정사무소가 아닌 창업 등 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위의 수도권 인력은 극장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모든 역량을 지역으로 끌어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살리려면은 서울에 있는 임차 공간을 조속히 처분하는 등 이전한 지역에 뿌리 내려서 지역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두 기관이 온 지 10년이 다 되도록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등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현실. 단순한 기간 이전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목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공생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설립돼 100여 년 가까이 고아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시설인데요. 최근 전국체전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공생원을 방문해 약자 복지 실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928년 윤치호 전도사는 7명의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공생원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 당시 윤치호 전도사가 실종됐지만 부인인 일본인 윤학자 여사가 공생원을 이어갔고 30년이 넘도록 3천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인이었지만 1965년 목포 시민의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7, 80년 전, 100년 전에 그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준 그 설립자 취지를 꼭 가슴에 묻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한국과 일본 등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 공생원에는 숙소와 식당, 사무실 등 건물이 하나하나 늘어났고 현재도 23명의 직원이 50여 명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 사람도 아닌 일본 여성으로서 남편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고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생원이 문을 연 지 어느덧 95년째. 전국체전 개막식 참석을 위해 목포를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공생원 설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이 선언은 바로 공생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일 우호 증진과 약자 복지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일본 출신의 윤학자 여사님은 국경을 초월해서 타국의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길러내신 한국 고아들의 어머니셨습니다. 공생원은 윤학자 여사가 태어난 지 111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1일 목포 시민 감사비 제막식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최근 5년 새 2배가량 증가했고 지난해 전국 고사목의 절반 가까이는 재선충병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역별 재선충병 감염목은 경북 47만 그루, 경남 27만 그루 등 경상 권역의 전체 피해 79.8%를 차지했고 전라남도도 5년 전 5천 그루에서 지난해 2만 5천 그루로 감염목이 5배 증가했습니다. 국회 신정훈 의원은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재선충병은 체계적인 방제가 시급한데도 지난해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29억 원 감소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교육회의는 오늘 전남 학생수당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생수당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축소되고 1년 한시적인 제도가 채택된 것은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깜깜이 행정과 소통 부족에 대해 전남도 의회가 견인하고 견제했어야 한다며 전남 학생수당이 반드시 시행되도록 도민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내에서 올해 체납 금액이 늘어나는 데 반해 세수 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체납 금액이 1조 12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체납액 9,798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올해 8월까지 세수 실적은 8조 9,7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9,500억 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소멸시효가 만료돼 못 받은 세금이 3,1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대 일반직 공무원 2명의 기술 분야 최상위 등급 자격인 기능장 시험에 합격해 화제입니다. 목포대 사무국 시설과 전정화 주무관은 제74회 에너지관리 기능장 시험에 합격해 전국 유일의 여성 합격자이자 국가공무원 최초 여성 에너지관리 기능장이 됐습니다. 총무과에 근무하는 이상선 주무관도 안전관리 기능장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완도군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2023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을 청산도, 보길도, 생일도 등 섬 권역과 완도 해변공원, 약산 해안 치유의 숲 등에서 개최합니다. 슬로시티 청산도에서는 주말 저녁 은하수와 별자리 투어가, 보길도에서는 등불 축제, 완도 해변공원에서는 EDM 파티 등이 축제 기간 중 열릴 예정입니다. 전라도 천년사 역사 왜곡 논란이 국정감사에서도 공론화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이계호 의원은 전라도 천년사가 친일 사관 논란으로 지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일본 서기를 이용한 지명은 삭제가 마땅하지만 불가피하다면 역사 왜곡을 주장하는 향토 사계 이설도 함께 병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편찬위원회 측은 발간이 이미 완료된 만큼 반대 의견을 별책에 담겠다고 했지만 이병훈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며 재발간도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 가운데 21명이 폐암 진단을 받고 이 가운데 17명이 산업재해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은 급식실이 지하나 반지하인 경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폐암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환경 개선과 함께 근무 환경, 노동 강도 등을 고려한 산재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2023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재배 면적 4,126헥타르 가운데 전남이 2,453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작물은 바나나와 백향과를 비롯해 오크라와 커피 등 채소, 특작물 등 24개 품목으로 전라남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농업을 집중 육성해 온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